중국 광둥성 루이안 경찰은 리 노인으로부터 신고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이웃집 돼지우리가 다 불에 타버렸는데 거기 이상한 게 있어요. 얼른 좀 와봐요. 이 노인 말에 의하면 아침 6시쯤에 농사 일하려고 나와서 걸어가는데 딱 옆집을 지나갈 때 어디서 고기 냄새가 막 나. 주위를 둘러봤더니 옆집 돼지우리에서 연기가. 처음에 그는요, 얼마 전에 축제했는데 그때 다 먹지 못하고 남은 고기를 훈제해서 베이컨으로 만들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 갈 길 갑니다. 그렇게 한 오후 5시쯤 이제 밭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옆집 돼지우리에서 연기가 나. 아직도 베이컨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런데 냄새가 아까랑 달라. 아까는 진짜 그 고기 훈제 냄새가 났는데 이번에는 진짜 탄내가 나는 거예요. 이에 노인은 옆집 문을 막 두드렸습니다. 이봐, 돼지우리 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아무 기척이 없어. 이에 그는요, 도와줄까 싶어서 그 돼지우리로 간 거예요. 딱 갔더니 웬걸, 돼지우리가 다 타서 폐허가 돼버렸네. 그곳에 베이컨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분명히 고기 냄새 맡았는데 돼지가 탄 냄새였나? 여튼 놀래서 다시 뒤돌아 나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이 노인 눈에 뭔가 쏙 들어온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시꺼먼 정체불명의 물체. 여기서 약간 쾌쾌한 냄새 플러스 이상한 냄새가. 저게 뭐지? 싶어 노인이 쪼그리고 앉아 가만히 쳐다보는데 무언가가 눈에 들어오네. 가까이 가서 보니 으아, 이거 뭐야? 사람 손 아니야? 그렇게 놀라 바로 경찰에 신고했던 겁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노인의 말대로 그 다 타버린 돼지우리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타버린 사람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이 다 타버린 시신 한 명이 아니야. 두 명이 불에 다 타버렸다. 도대체 이 사람들 누구지? 이 노인 말에 의하면 이 돼지우리 주인은 린양화라는 남자, 아내 그리고 아들 이렇게 셋이서 함께 살았다는데 부검 결과 사망자는 돼지우리 주인 린양화 그리고 그의 부인으로 확인됩니다. 이 돼지우리 조사하던 경찰은 그곳에 흩뿌려져 있는 유리 부스러기를 발견합니다. 유리 파편. 쭉 확인해보니까 이 유리 파편들 린양화 집 2층 창문에서 떨어진 거네. 린양화 집 2층 창문은요, 돼지우리 바로 맞은편에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니까 이 부부 사이에 13살 된 아들이 또 있다는데 이 아들은 어딨어? 돼지우리를 검사한 후에 경찰은 바로 린양화 집을 확인합니다. 집 문을 딱 열자마자 가스 냄새.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인가? 경찰은 가스 냄새에 따라 2층으로 올라갑니다. 갔더니 2층이 완전 아수라장이야. 가구하며 다 부서져 있고 싸움의 흔적도 발견됩니다. 거기다 2층 부엌 가까운 곳에서 가스통 3개도 발견돼요. 이 3개 중에 2개 가스통 파이프가 깔끔하게 절단돼 있네. 어떤 놈이 잘라놨냐? 그리고 이 2층 욕실에서 발견한 거예요. 이 사망한 부부의 13살 아들을. 그 어린 아들은요, 온몸이 피범벅이 된 채 화장실 안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 몸에요, 무려 10군데가 넘는 칼자국이 발견됐어요. 현장에 있던 경찰은요,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잔인하게 린양화 가족을 다 몰살시킨 걸까? 사건 현장엔 없어진 물건 없었습니다. 금은 보석 다 그대로 있었어요. 이는 강도의 소행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살인마는 이 부부를 태워버리고 그들의 어린 아이까지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만큼 이 가족에게 깊은 원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이 피해자 3명의 인맥부터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린양화는 예전에 광저우에서 옷장사를 했어요. 하지만 망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에 경찰이 확인해보니까 이 남자 여러 여자들과 몰래 야금야금 인터넷 채팅하면서 놀고 거기다 만나기까지 해왔었네. 사건 발생 직전에도 이 남자 집어를 개줍니까?
채팅으로 만난 한 여자를 만나고 왔었네. 그 여자는 등여인. 이 등여인과 통화를 한 게 린양화 생전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경찰 바로 이 등여인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등여인 바로 그러는 거예요. 아, 그 남자 얘기하지도 마세요. 인터넷으로 알게 됐고요. 한 번 만난 게 다예요. 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 없어요. 이 등여인 말로는 이제 채팅으로 둘이 알게 됐는데 이 린양화 입장에서 등여인 사진을 딱 봤더니 완전 이뻐. 그러니까 린양화가 먼저 등여인한테 만나자고 그렇게 막 그래서 27일 바로 약속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에 부풀어 만나게 되는데 어떤 여자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린양화한테 말을 거는데 누구세요? 저 등여인이에요. 뭐야, 채팅 사진이랑 너무 다르잖아. 그러니까 순간 속았다는 생각에 린양화가 그녀한테 욕을 엄청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후에 둘 연락한 적 없다고. 이 말이 맞는지 등여인의 사건 당일 알리바이나 여러가지 확인해 보는데 맞아. 그래서 등여인은 용의자에서 바로 제외됩니다. 경찰은 나머지 2명의 피해자에게 주의를 돌렸습니다. 린양화의 아내와 아들. 이 린양화 아내는요, 직업이 노래방 아가씨였어요. 그만큼 평소에 접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직업상 다른 사람과 갈등도 생기기 쉽죠. 하지만 경찰 조사한 결과 시원시원한 성격이었던 아내, 대인관계가 좋았네. 일과 일상생활에서 말다툼 한 번 한 적이 거의 없다고. 원수는 말할 것도 없고 원수 진 것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한 명의 피해자 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3살이에요. 원한 질 일이 뭐 있어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선생님과 친구들 외에 접촉한 사람도 없어. 범인 누구지?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이 다행히도 사건 현장에서 단서 하나가 나옵니다. 2층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각각 다른 신발 자국 2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린양화의 차 주위에서도 이제 린양화의 혈흔이 다수 발견됩니다. 이를 봤을 때 아무래도 린양화가 차에서 내린 후 바로 그 앞에서 범인과 실랑이가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발자국이 2개 나왔어요. 만약 범인이 2명이었다면 린양화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핏자국들로 보아 이 범인과 린양화 몸싸움이 꽤 오래 있었던 걸로 보였어요. 린양화 바로 제압이 안 된 거예요. 2명이서 제압을 못했다. 게다가 제가 앞서 그랬죠. 집 2층에서 싸움의 흔적도 발견됐다고. 그런데 이거 확인해보니까 범인의 신발 자국 2개와 여기서 나온 DNA가 린양화의 아들 DNA 뿐이야. 그렇다면 어른 2명의 13살 아이 하나가 몸싸움을 했다고? 어른 2명이 아이 하나를 제압 못했다? 전전긍긍했다? 거기다 또 이상했던 게 이 범인 발자국이 2종류가 나왔는데 한 종류의 신발은 막 돌아다닌 게 다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신발은 좀 돌아는 다니는데 어느 순간 딱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13살 아이 하나를 2명이 제압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2명이 범인이긴 한데 한 명은 가만히 서서 쳐다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한 범인이 그의 아들을 잡으려고 하고 막 한 거지. 그러니까 바로 제압도 안 됐던 거예요. 아닌가? 얼마 안가 린양화의 아내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왼쪽 팔뚝에 날카로운 것에 찔린 상처가 여러 개 발견됐어요. 저항흠. 이 상처들은 아마도 그녀가 범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걸로 추정되는데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범인이 2명이었다면 이 피해자에게 남아있는 저항은이 이렇게 많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 그만큼 빨리 제압을 했을 테니까. 그런데 되게 많았거든요.
이 모든 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난감해하고 있던 그때 또다시 중요한 단서가 발견됩니다. 2층 침실 방 전체가 물에 씻긴 흔적이 있어. 이로 보아 이 범인 침실에 피가 떨어져 물로 씻어냈구나. 방을 청소했구나. 그리고 결론은 불까지 냈죠. 왜 이렇게까지 한 거지? 혹시 이들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범인도 상처를 입었나? 그래서 자신의 피도 땅에 떨어지거나 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피를 씻어내려고 흔적을 지우려 방 전체를 물로 씻어내고 불까지 낸 게 아니었을까. 이 린양화 부부의 몸에도 그의 흔적이 남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돼지 우리로 옮겨가지고 시신까지 다 태우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 이 생각에 경찰 집을 다시 한번 싹 뒤지는데 진짜 웬걸 2층 거실 소파 아래에 아주 작은 구석에 몇 방울의 피가. 검사해 봤더니 역시나 이 피, 이 가족들 피가 아니네. 그럼 이거 범인 피야? 자, 여기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범인 피가 나왔어요. 지도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 다친 상태로 이 집을 나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병원으로 갔겠죠. 바로 지역 병원 다 뒤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병원에서 며칠 전 린자오충이라는 남자가 상처를 입은 채 와서 치료받고 붕대 감고 간 적이 있다고. 린자오충? 뭐라? 근데 정말 이상하죠? 기가 막히게 이 린자오충이라는 남자 린양화 집 건너편에 살고 있는 남자네. 뭐라? 근데 또 정말 희한하죠? 이 남자 질이 굉장히 안 좋네. 얼마 전 감옥에서 만기 출소한 강도 전과가 있는 놈이네. 경찰은 바로 이 남자를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딱 갔더니 어라 이놈이 없네. 아쉬운 대로 그의 집을 강제로 수색하는데 집 안에서 린양화 아들의 피가 묻은 옷이 떡하니 신발도 있네. 현장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과 비교해보니 어쩜 이리 딱 맞아. 네 신발 자국이네. 네가 범인 중에 한 명이구나. 그렇다면 나머지 한 명은 또 누구인 걸까? 우선 이놈을 잡아봐야 알 수 있겠죠. 이놈 린자오충 쉽게 잡힙니다. 바로 경찰 강도 높은 신문에 들어가는데 아니 너 왜 죽였냐? 이 믿거나 말거나인 이 살인마 말에 의하면 2007년도에 술을 먹고 린양화랑 시비가 붙었다는 거예요. 이때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는데 그 과정에서 린자오충이 린양화를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가 완전 틀어져서 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때 린양화는요. 야 네가 나 때렸잖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린자오충한테 병원비 5만 위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5만 위안이 하나로 한 900만원 정도 되는 큰돈이에요. 이 린자오충 돈 없는 남자였어요. 1년 내내 집에서 백수로 있던 남자였습니다.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로 또 둘이 갈등이 깊어지는 거예요. 왜? 팔 때는 이런 생각 못하고 팼나 보지? 내가 너 가만히 둘 것 같아? 얼른 돈 달라고. 린양화는 여러 번 린자오충을 찾아와 독촉했습니다. 그때마다 린자오충 미쳐버릴 만큼 스트레스를 받았죠. 딱 이때 린자오충 강도죄로 실형받아 깜빵 가요. 무려 9년을. 이 긴 시간이 지나면서 린양화 또한 이 사건을 잊어갑니다. 돈 내놓으라고 독촉도 안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린자오충 출소를 하게 되는데 출소한 후에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린양화가 찾아와서 그때 나 때린 거 너 아직 돈 안 주지 않았냐? 돈 줘! 라고 하면서 또 스트레스 받게 할까봐. 줄 돈은 여전히 없는데 또 날 괴롭히면 어떡해. 아무래도 그가 다시 날 괴롭히기 전에 내가 먼저 끝내버려야겠다. 그래서 린양화가 집에 돌아올 시간에 맞춰 칼 한 자루를 들고 그의 집으로 향한 거예요. 칼을 들고 가면서도 생각했대요. 만약 집에 들어가서 린양화를 딱 봤는데 그놈이 또 나한테 너 언제 나왔냐? 나 아직도 네가 때린 곳 아파. 돈 줘. 라고 하면 바로 그냥 죽여버려야지. 이 같은 시간 린양화 어떤 상태였냐면 앞서 그랬잖아요. 등려인 채팅에 올려진 사진과 너무 달라. 이거 사기꾼이야.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태였어요. 집으로 운전하고 가는데도 생각하면 할수록 열받아. 아 역시 여자 사진은 믿을 게 못 돼.
그러면서 집 앞에 딱 도착해서 차를 주차하는데 앞을 봤더니 우리 집 대문 앞에 누가 서 있어. 린자오충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모습에 린양화 화를 냈어요. 차에서 내리면서 야, 넌 뭔데 남의 집 대문 앞에 딱 서 있냐? 안 꺼져? 아, 너 9년 전에 돈 갚으려고 온 거야? 그러면서 린양화가 막 욕을 섞어 퍼부은 거예요. 안 그래도 오늘 하루 짜증나 죽겠구만. 너까지 난리냐? 이 얘기 들은 린자오충이 갑자기 열이 팍 나기 시작하면서 차 앞에 서 있던 린양화한테 달라든 거예요. 칼로 찔러버린 겁니다. 이때 린양화의 아들은요 2층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집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까맣게 몰랐죠. 차 앞에서 공격을 당했기에 차 쪽에 많은 피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많은 피를 흘린 린양화, 그 자리에서 얼마 안 가 숨졌고 이를 확인한 린자오충이 그의 시신을 도랑에 숨깁니다. 옆에. 그리곤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때 린양화의 아내가요 집에 없었어요. 아직 퇴근 전. 이 아들만 집에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를 몰랐던 린자오충이 자기 집에서 린양화 집을 주시하면서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누굴? 귀가하는 린양화의 아내를. 새벽 2시경 아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린양화랑 린자오충이 칼부림하고 했잖아요. 그게 린양화 차 앞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린양화 차 앞에 핏자국이 막 있었단 말이죠. 그 앞을 이 아내가 지나갔는데 이 아내 이상함을 전혀 못 느낀 거예요. 왜냐? 새벽 2시 어두워서 핏자국을 못 봤던 겁니다. 그저 남편 차가 있으니까 남편 먼저 퇴근해서 집에 있는 줄 알고 집에 딱 들어오는데 불이 다 꺼져 있고 아무도 안 보여. 린양화의 아내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그는요 자기 집에서 신발을 다른 걸로 바꿔 신고 다시 린양화 집으로 향합니다. 왜 이렇게 한 걸까? 앞서 경찰 신발 자국 2개가 있어서 범인이 2명일 거라고 추정했잖아요. 이걸 노렸던 거예요. 경찰 수사에 혼란 주려고. 나름 신발까지 바꿔 신으면서 치밀하게 한 거죠. 이게 현장에 신발 자국이 2개 있던 이유입니다. 집안에 있던 아내, 남편이 잠깐 어디 나간 줄 알고 씻고 안방에서 쉬고 있는데 집 문이 쓱 열리더니 발소리가 들려. 이때 남편 린양화가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안방에 있다가 문을 열고 현관 쪽으로 나왔어요. 나왔더니 뭐야, 앞집 사는 린자오충 아니야. 이놈이 칼을 들고 막 무섭게 서 있어. 그대로 이 아내도 당한 거예요. 이때 아내와 린자오충 몸싸움 막 하면서 엇걱거리고 소리가 나잖아요. 이때 이 소리에 2층에서 자고 있던 아들이 깬 겁니다. 나와 봤더니 우리 엄마가 피 흘리며 쓰러져 있어. 얼마나 놀래요. 그 자리에서 딱 얼어붙었는데 이 모습을 또 린자오충이 봤어. 무슨 공포영화예요. 진짜 영화 속 그 장면, 그 무서운 장면이 현실이 돼버린 거죠. 린자오충은 저놈도 죽여야 된다. 바로 2층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2명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체력을 너무 썼어. 이 아들 역시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저항한 거예요. 손에 잡히는 모든 걸 그를 향해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린자오충 이놈이 린양화 아들이 던진 물건에 팔을 다친 거예요. 아이씨, 이 새끼가 뒤질라고 미쳤나. 더 흥분하기 시작. 아무리 체력이 빠졌어도 둘의 힘 차이는 너무 컸습니다. 얼마 안 가 이 아들까지 잡혀 살해당한 거예요. 뒤이어 린자오충은 자기 팔에 입은 상처,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2층 화장실 물로 씻어냅니다. 그리고 아들을 욕실로 옮기고 자기 피가 흐른 방을 청소하고 린양화 그리고 그의 아내를 돼지우리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가요. 불내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 가서 상처도 치료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시신을 너무 대놓고 그냥 냅뒀나? 그래서 28일 밤에 다시 린양화 집에 간 겁니다. 그리곤 기름을 이용 부부 시신이 있던 돼지우리 불내버린 거예요. 시신 다 타서 깨끗하게 없어지라고. 그리고 2층 주방 가스통 밸브 절단. 린양화 부부의 핸드폰도 전자레인지에 넣습니다.
그 후에 마지막으로 가스 밸브 오픈. 가스가 누출돼 불이 난 것처럼 꾸민 거예요. 활활 다 타서 없어져 버려. 그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스통 빵 터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아하죠. 가스통이 조그만한 소리로 뿅 하면서 터지는 것도 아니고 이 가스통 터지는 소리가 엄청 큰데 이웃들 아무도 그 소리 못 들은 거야? 네, 왜 못 들었냐? 딱 이때가 지역 축제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대요. 그래서 밤에 폭죽을 터트리는 집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빵 크게 소리가 났는데 이웃 사람들이 어느 집에서 또 폭죽을 터트리나 보다. 끝. 아무리 그래도 가스 터지는 소리랑 폭죽 터지는 소리 좀 달랐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여튼 그랬대요. 다음 날이 돼서야 노인이 지나가다 이상함을 발견했죠. 경찰 출동, 수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심장이 쪼여오기 시작한 린자오충은 바로 광저우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손바닥 아니죠. 4일 후 바로 체포, 재판에 넘겨집니다. 당연히 뭐겠습니까? 일가족을 다 죽였어요. 범행 동기, 이것도 너무 어이가 없고 죄 질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너도 같이 죽어 그냥. 피해자들을 저 세상에서 만나거든. 진짜 죄송하다 사죄해라 이 새끼야. 사형 땅땅땅. 원수는 풀어야지 맺으면 안 된다고들 말합니다. 이 9년 전의 작은 분쟁이 일가족 몰살로 이어질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자신의 예민함과 저 사람이 또 돈을 달라 하겠지라는 자기 혼자만의 생각, 의심으로 한 가정을 망쳐버렸습니다. 여기서 뭔가 법적으로도 뭐 종신형이나 몇십 년형 이렇게 나와버렸으면 진짜 뿔따구가 날 뻔했는데 그나마 법률이 사형이 나와 다행이죠. 일시적인 충동 때문에 평생 후회할 일을 하는 건 정말 현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가족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